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국채 시장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 변동성에도 함께 주목해 보셔야 할 텐데요.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셨습니다. 저희 고민 해결사시죠. 이영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주식 이야기를 진행할 이영재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좀 언제 올라오나 기다리기가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투심도 좀 약해지고 많은 분들이 시장 지켜보는 자체가 너무나 지겨우실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제 질문이 이상했나요? 이 무의미한 질문을 네. 또 던지시는데 네. 그래도 좀 진단해 주셔야 되니까. 네. 한번 볼게요. 오늘도 뭐 조금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방송 사고라고 저기 방송팀들이 오른쪽으로 어제 술을 갈게요. 마시고 온 게 아닌가. 네, 깜짝 놀랐네요. 깜짝 놀랐네요. 네. 원래 이게 앵커님 인이어로 들어가야 될 그쵸. 소리가 네. 무슨 이장님도 아니고 이럴 거면 방송 출연해 주세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인 줄 그렇죠. 알았어요. 네. 그래서 계속해볼까요? 오늘 장중에는 좀 좋은 흐름 보였다가 네. 지금 다시 윗골을 내면서 내려오는 모습인데 네. 오늘 고가가 이제 2039까지 갔다가 지금은 2027 정도인데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1990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2050선 정도는 좀 무너져 내렸고 남은 라인이 1990선인데 지금 이제 계속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라고 대부분 진단을 해요. 그쵸. 대부분 진단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것들 상당 부분은 그냥 증권사에서 나온 뭐 레포트라든지 그쵸. 기사라든지 경제지 기사라는 건데 사실은 그냥 기사 쓰기 귀찮은 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복붙이 들고 아닌가 이런 복붙이 생각을 하신 아닌가. 거예요? 물론 큰 문제, 그러니까 이슈되는 문제라고 볼만한 거는 국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 자체는 저는 솔직히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신선도가 떨어진 악재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박살이 났는데 과연 전 세계적으로 박살이 났는가?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건 세계적 단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나 해드릴게요. 차트를 네. 보여주시면은 차트를 봐볼게요. 제가 이제 이쪽이 이제 다우고요. 네. 이쪽이 나스닥이고요. 네. 이쪽이 상하이, 그리고 네. 이쪽이 우리예요. 어. 기간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고요. 그렇죠. 보면은 올해 초에 작년 말부터 다우는 이까지 뛰어왔고요. 나스닥도 이까지 뛰어왔어요. 네. 사실은 이 정도 내려오는 거는 급등 후에 잠시 조정을 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가 없는 라인이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마찬가지. 쭉 떴다가 이제 한 조정 주는 정도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쌍봉 찍고 이제는 이제 전저점을 깰까 말까 하고 있는 라인이. 다른 애들은 지금 중국이 이제 상승분의 반 정도를 반납하는 레벨이었고요. 미국이 한 3분의 1 반납했는데 우린 다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상해 증시, 중국 증시와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만 보면 미국 쪽도 상해 쪽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악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올해 이제 제가 올라갈 때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는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냥 조정 정도고 중국도 한 반토막 정도 내준 정도지. 네. 지금 우리처럼 쌍봉 맞고 이건 거의 뭐 여기서 이제 전저점 부러지면은 개별 종목이라고 보면 거의 신저가라고 봐도 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사실은 문제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3대 이제 주체가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그렇죠.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돈 빼기가 너무 쉽고 빼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탈 가능성이 높고 네. 그 기관들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버리고 있고 최근에 계속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수급을 좀 보면은 네. 그나마 최근 4거래는 좀 들어왔네요. 4거래는 들어왔는데 기속적으로 계속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은 거기다가 최근에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어제 그저께 계속 외국인들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기관에서 4일 동안 들어온 거 빼면은 주기적으로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개인이 제일 많이 샀잖아요. 그쵸. 개인만 신나게 지금 물량을 물량을 담고 담고 있는 있어요. 네. 양상이다. 기관이야 해봤자 저가 매수 정도고 네. 결국은 저가 매수란 얘기는 위에서부터 던져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던져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상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흐름인데 그래서 수급상 흐름이 안 좋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도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안 좋으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그쵸. 몰리더라고요. 어떤 방송에서 네.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전문가가 나와서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옮겨가는 모양새 이렇게 하길래 언제부터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었나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 심지어 그게 이제 메이저 방송에서 하던 얘기였는데 네.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제 아주 주가가 빠지니까 정신줄을 다 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우리나라가 더 빠지는 이유는 실물 경기도 안 좋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이제 수출 주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가지고 고래 싸움이 이제 새우등 터지는 양상을 그쵸. 보여준 것도 맞고 네. 셋째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은 올 초만 생각하면은 미국이나 중국 시장 상승폭보다 더 크게 간다고 맞아요. 했었던 시절이 1월 있었고 효과 막 이러면서. 그쵸. 네. 그랬었는데 지금 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조금 잠잠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부러진 이후에 장이 빠진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13거래를 연속 잠깐 상승해줬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데서 떨어지기 위한 더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 그러지 위한 마세요. 잠깐의 그 반등이었고 실제로는 저희 나라가 지금 지정학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남북 간에 평화 모드가 조성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투자할 자금이 예를 들어서 1%였다. 근데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됐으니까 여기서 한 콤마 위 0.1%였는데 1.1%라든지 네. 1.2%라든지 외국에서 들어온 자금 자체가 규모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데 그쵸. 지금 자체가 하노이 회담이 부러진 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주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더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1990 라인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네. 물론 제일 좋은 건 오늘이라도.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오늘이라도 하는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하는데 그게 항상 오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뿌어져 내려오고 있고 네. 1990까지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서 지지가 안 될 때예요. 이 라인에서 만약 지지가 안 된다. 그때는 진짜 크게 부서지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우리는 여기인데 나스닥이나 다우나 상하이나 지금 떨어질 곳들이 아직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우가 진짜 작년 지금 우리 자리가 거의 지금 올해 초 자리잖아요. 올해 초가 1990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다우가 한 21,790, 21,000대 올해 초 아니면 작년 말 정도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만큼의 낙폭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럼 이만큼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1990선까지 갔다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돼준다면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990까지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고 전략은 계속 헤지앤 트레이딩인데 그렇죠.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 추이가 오히려 더 불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 버텼어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주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만약에 추가 하락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거의 여기서 만약에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해가지고 작년 말 가격 한 이 정도 21,000 이렇게 된다. 다우가 네. 그리고 나스닥이 한 6,000 이렇게 된다. 6,000대 초반까지 간다. 그럼 우리나라는 한 1,500 간다는 얘기예요. 1,500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는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지금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얘기는 뭐 계속 제가 한 1년 넘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네. 협의가 뭐 가까워졌다, 이제는 뭐 완화돼 간다 할 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었고 1년 동안 지금 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은 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원데이 투데이에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근데 크게 더 이상 그러니까 조금 더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크게 부각되기도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더 이상 세게 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이제 히토류 수출 뭐 제한하겠다 안 하겠다 이러면서 미국에 이제 반발을 하고 있죠. 소위 그런 말해 얘기했죠. 이제 럼프 형님도 그것도 과한 게, 만약에 너희들이 그 한 달 전 얘기죠. 저희도 방송에 했지만 너희들이 보복을 하지 않는 게 좋다. 하면은 하지 않으면 뭐 완화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이제 발끈했죠. 발끈했는데 지금 럼프 형님 입장이, 지금 중국은 절대 이제 대가리를 이제 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럼프 형님 입장을 보세요. 이제 임기 1년 남았죠. 그쵸. 거기다가 지금 뭐 국내에서 여론이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압도적인 지지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봤을 때 저쪽 통이 그러니까 인기도 별로 없고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굳이 숙이고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럼프 형님이 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본인 입장이 네. 칠 거면은 아예 정말 선거 임박해가지고 치든지 할 거 아니었으면은 쳐서는 안 되는 데였는데, 이번에도 중국에서 어느 정도 물러날 거 생각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때하고 다르죠. 그렇죠. 그 분위기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물러날 수는 없어요. 물러나는 순간 이제 끝나는 거고,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세요 그러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과하면서 물러나면은 이제 잘못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물러나진 않겠지만 여기서 더 확전하기 힘들다. 결국 그 얘기는 요는 뭐냐 하면은 추가로 확전이 돼 있지 않은 상태, 확전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미중 무역 분쟁 자체의 악재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 하락을 보여주다가 네. 추가로 좀 돌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제 기대일 뿐이고, 만약에 이제 결과적으로 대응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 만약에 가정을 해서 정말 1900대까지 후반까지 내려온다면은, 돌려주지 못하면 1900대 후반까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미중 무역 분쟁이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악재가 계속 상존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하고 중국 시장도 조금씩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냐? 보수적인 대응 이런 건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보수적인 대응은 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두 달째, 이제 한 두 달 네, 됐죠. 두달 똑같은 됐죠. 말씀 해지를 하시고, 네. 개별주들 중에서 먹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번이 10월장보다 아마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이 10월장보다 하락이 더 클 거예요. 계좌가 더 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0월장은 세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이 나가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장기이기 때문에 손절도 못하고 지켜보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네. 가라앉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손실폭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 여기서 반등을 줄 경우에,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인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낙폭이 컸으면은 인버스를 이제 크게 수익이 났으니까 줄이고 개별적으로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매수 타임을 잡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라앉은 매수 타임 잡기도 힘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개별주도 힘 있는 종목들은 시장 자체의 부러짐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는 놈들은 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하루에 갭으로 막 3, 4%씩 때려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힘 있는 종목도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서서서서 가라앉을 때 개별 종목들, 힘 있는 종목들은 갈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같은 전략이고 인버스를 넣으시고 개별주 트레이딩을 하시되, 네. 1990 정도 내려와서 만약에 양봉을 주면, 이게 요즘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이제 예측을 하자면은 1990대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내려와서 네. 양봉을 주면 그때는 인버스를 줄이고 비중을 세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추가 하락에서 1900이 마저 깨져버린다. 네. 그러면은 개별주 대부분 종목을 정리를 하시고 인버스를 비중을 세게 실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고 싼 가격에 팔라 그러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이 정도가 지지 라인이고 이게 돌려주는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이걸 돌려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지만은 그쵸. 이 라인을 살짝 돌려주다가 더 부셔 내려가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예측을 하는 거죠. 들어갔다가 예측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1990 라인까지 일단 열어 놓으신 상태에서 그때 이제 변곡점이 나오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돌아갈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개별 종목들 다 갖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추가로 사실진 않더라도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버스는 지금은 들어가 계셔야 돼. 조금 비중이라도 들어가 계셔야 된다. 나중에 1990대에서 인버스를 매도하고 개별 종목을 매수하되 1990을 깨서 한 1970 뭐 80, 70까지 내려왔다. 예를 들어서 한 50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그때는 반대로 손절을 치더라도 개별 종목을 줄이고 인버스를 다시 타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 상담 저희가 들어드려야겠죠. 오늘 종목 상담 바로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푸른 기술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가, 매수가, 매수일은요? 4월 초쯤에 매수하셨고요. 네. 16,600원 매수가에 비중을 써주시지 않으셨네요. 비중은 써주시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푸른 기술이네요. 저희가 대북주 움직일 때 좀 이 종목은 함께 움직였던 주목받았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이제 화폐 개혁 이슈와 관련해서 ATM 관련주로 엮였지만 시세를 주지는 네. 못했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미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근데 대북주를 저는 뭐 꾸준히 사랑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네. 푸른 기술을 만약에 지금 나보고 들어가라 네. 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전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네. 푸른 기술이라는 회사가 이제 일단 회사 얘기만 드리면은 금융 자동화 기기, 영무 자동화 기기를 하거든요. 영무 자동화 기기 때문에 대북 섹터 중에서 철도 관련주로 엮여 있는 네네. 종목이에요. 그리고 위패 감지기, 지폐 방출기,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해서 통상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에 37.74%의 매출이 발생하고 영무 자동화 기기 22.96% 꽤 큰 비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철도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이제 어쨌든간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금융 자동화 기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뉴스도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뉴스 플로어를 여기 보면 뉴스라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뉴스라는 섹터를 한번 차트에 설정을 해놓아 보시고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주가의 흐름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4월 16일쯤에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 무슨 이슈가 있었죠? 리디노미네이션이 뭐길래 이게 이제 1,000원짜리 1원으로 만드는 뭐 그런 건데 그렇죠. 저희도 한번 뭐 최원 전문가 나왔을 때 얘기를 했지만은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한 2달 전, 그것도 한 2달 된 것 같네요. 두세 달 됐죠. 예. 네. 총재께서 입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네. 입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아이고. 이주열 총재께서 입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사실 화폐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되기가. 예,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화폐 개혁을 하면은 일단 지하 자금들이 지상으로 올라오죠. 왜냐하면은 그쵸. 돈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장롱에 있던 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금융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처럼 1,000단위, 10,000단위로 하진 않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뭐 한 100엔 뭐 이런 식으로 100엔이면 우리 이제 뭐 1,000원 정도니까 단위 자체가 싸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거의 1,000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융 선진국들은 단위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계산하기도 편하고 일단 거기에서 이제 계산하기도 편하고 지불하기도 편한 데에서 이제 아마 금융 비용 자체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지하 자금이 올라오는 장점도 있지만은 사실 저희가 지금 물가가 뭐 제로 금리니 뭐 물가가 떨어지고 있냐 하지만 사실은 서민하고 밀접한 물가들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보여지거든요. 정부 발표가 다르게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도 다르잖아요. 정부 발표는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물가를 계산하지만은 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느끼는 소주값이 일단 올라갔어요. 일단 밥값도 올라갔어요. 그 밥값도 올라갔죠. 네. 소주값 올라갔죠. 그리고 고기값 올라갔죠. 요즘 삼겹살집 가가지고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겹살이 10,000원, 11,000원에 먹을 수 있었는데 좀 12,000원 가다가 갑자기 무슨 프리미엄을 해가지고
15,000원 막 한 1인분에 삼겹살 1인분에 15,000원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 그리고 1인분이 이게 진짜 치사한 게 치졸한 게 갑자기 분노가 치솟아 오르네. 옛날에 분명히 1인분이 200g이었거든요. 네. 자세하시네요. 200g이었는데 지금 180g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어떤 데 같은 경우는 뭐 조금 가게 좀 번지르르하고 인테리어 잘 돼 있는 지금 150g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이건 1인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아무리 시대가 다이어트하는 시대라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뚠뚠이들 레벨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몇 g이 1인분 기준이라고 생각하세요? 200g이죠. 200g이고 정량 200g에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감정상 네. 애누리 없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통상 200g을 시키면은 220g을 올려주는 그런 그 인심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200g을 시켜도 한 150g, 160g 나오잖아요. 근데 150g이라고 써 있는 거를 시키면 130g 나온다는 얘기. 이게 실제로 200g도 써 있는데도 200g 안 줘요. 제가 먹어보면 딱 이제 위에서 차오르는 이 느낌 딱 보면 알거든요. 딱 이 고기 나온 사이즈부터도 딱 보니까 딱 한 165g 딱 되는구나. 딱 보면 알죠. 저 정도 이제. 약간 돈물리에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고기도 구워본 놈이 안다고 제가 태워 먹은 불판이 몇 개고 잡아 먹은 소돼지가 몇 마리인데 네. 딱 보면 이제 사이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람을 줄인다는 얘기는 실제로 물가가 그만큼 오른다는 얘기인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물가 자체를 상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00원을 받던 거를 네. 줄이면은 벌써 1.2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원래 1.25원이 될 거를 반올림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1.3원이 돼 있다. 실질적으로 물가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되는 거였는데 테마는 일단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리노미네이션 때문에도 움직여야 되는데 4월 달에도 안 움직이고 그렇죠. 3월 달에도 안 움직이고 3월 달에도 이제 하는 총재가 이주열 총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섹터거든요. 이 구간들인데 안 움직여요. 네. 안 움직이고 최근에 뉴스 나온 건 한 이 정도 섹터가 이제 리노미네이션 얘기 나올 텐데 거의 움직임이 없다. 그리고 5월 달에도 제가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 5월 8일 보면은 미국 ATM 제조사하고 지폐 방출기 공급 계약 원래 이런 게 나오면은 실제로 별 호재가 아니더라도 네. 떠줘야 되거든요. 그쵸. 떠주지를 않고 허무하게 장기 입형 때 라인 다 내줘버렸어요. 네. 그래서 푸른 기술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대북주다. 대북이 가야지 나는 갈 수 있다라는 네. 강력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고 실제로 전년 대비 1분기도 흑자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못 가니까 실적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느냐? 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적 발표한 후에도 종목이 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대북주 섹터를 얘기를 하면은 네. 한 번은 시세를 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북한이 어제 이제 뉴스를 봤는데 자기들 억압하고 뭐 하지만은 우리 뭐 무기를 쓸 수 있는 거를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너희들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게 나왔는데 제 북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럼프형 있을 때 뭔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까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을 대화 상대로 인정을 안 해줬는데 럼프형은 어쨌든 간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남은 럼프형님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그 북한에서 준 이제 기한이라는 게 올해 안에 북미 회담을 하자는 식으로 계속 나오고 올해 안에 안 되면은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 얘가 한 게 럼프형님이 최대한 힘이 남아 있을 때 네. 뭔가 그 결론을 얻어내야지.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제 비핵화가 목표가 아니죠. 북한이 그 머리에 총을 맞았으니까 왜 가만히 있다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정상국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정상국가를 하고 싶고 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도 하고 싶고 무역도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트럼프밖에 없으니 네. 트럼프 임기 내에 사실은 어느 정도 쇼부를 봐야 되는 건 해야죠.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은 더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올해 안에 지금 5월, 6월이죠.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남북 정상회담이 한 2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이게 미중 무역 분쟁하고 좀 다른 양상이 뭐냐면은 미중 무역 분쟁은 중간에 조율해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가 조율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에는
한두 번, 올해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 두어 번 정도의 이슈가 한번 뉴스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던지는 건 아깝고, 네. 그러나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 네. 제가 한번 대북주 추천하던 그 시기에도 말씀을 드렸던 얘기인데 12월 달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북주는 손절이 없다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네. 그때 손절이 없다 그러다가 결국은 한 번씩 다 떠줬어요. 떠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럼프 형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북한 입장에서 봐도 지쳤어요. 왜냐면은 자꾸 자기들은 핵을 내놓고 뭘 받기를 원했는데 네. 일단 놓고 시작해. 일단 그 칼을 내려놔봐. 일단 놓고 시작해. 뭐 그렇게 이런 하니까. 분위기면은 할 수가 없죠. 사실은 북한도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강경한 보수적인 입장이 있을 테고 이제까지 뭐 미국은 주적 이러면서 평생을 살아왔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방이 되고 시장이 개방이 되면은 현재 군부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가 줄어들고 내부적인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북한하고 뭘 하겠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뭐 빨갱이 뭐 이렇게 하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막 뭐 나와가지고 막 꽃을 흔들면서 환영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 행사 정도는 동원할지 몰라도 고위층들은 분명히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김정은의 정책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럼프 형님 임기도 얼마 남았고 북한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현재 보유 가능하나 손절가 1차 손절가 푸른 기술 12,000원 잡고요. 네. 2차 손절가 1,500원. 12,000원이면은 어느 정도 자리냐면은 전저점 정도 레벨을 본 거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사실 지지 나오기 좀 힘든 자리인데 지지가 나올 수도 있으니 일단 네. 이 자리가 12,000원대면은 전저점 라인에다가 우리가 소위 말하던 선포인트 라인의 저점이에요. 이 정도 라인 한번 잡아보고요. 그 다음에 1,500원은 뭐 어디냐면은 전에 이제 1차 정상회담 끝나고 줬던 저점 라인.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고점 라인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잡고 한 1,500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라인까지만 보시고 네. 만약에 여기서도 지켜주지 못했다. 그러면 심지어 이슈가 있었는데 특히 푸른 기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할 때도 잘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북주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대북주라고 해서 몇백 개 종목이 달리기를 하다가 중간에 넘어진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넘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손절가 잡고 가셔라. 그래서 1차 손절가 12,000원, 2차 손절가 1,500원 잡고 일단은 보유를 해보셔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인 푸른 기술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과 함께 1차 손절가는 12,000원, 2차 손절가는 1,5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종목인가요? 조강 ILI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5월 15일 하셨고요. 11,500원의 비중이 20%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상담 종목은 조강 ILI죠. 네. 네, 너무 어렵네요. 조강 ILI입니다. 자, 조선 선박용 설비 또 건축 설비 등을 하는 회사인데요.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조금 보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갑자기 부러졌죠. 네, 그렇죠. 갑자기 차트를 부러졌고 볼까요? 사실은 그 차트 한번 보시면은 네. 5월 15일 정도면 못 들어갈 자리 아니었어요. 상방 뚫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 양봉에 들어가신 건데 네. 상방을 뚫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좀 크게 보면은 못 들어갈 자리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번 조정 주고 오케이 조정 줄 수 있지. 네. 그 추가 상승도 나왔는데 갑자기 그냥 박살 이렇게 될 네. 것까지의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뉴스도 보면은 특별한 네. 뉴스 나온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뭐 썰은 지금 대주주가 주식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공시를 확인해 보니까 특별히 글쎄요. 특별한 게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특별한 게 없는데 네, 너무 주가 흐름이. 네, 주가가 네. 박살이 났어요. 박살 떡락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반토막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시면은 조강 ILI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16년에 영업이익만 일단 볼게요. 34억, 2017년 39억, 작년대 56억. 네.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37%가 상승을 했고, 네네. 뭐 세전 기업 이익도 뭐 85% 상승, 당기 순이익 72% 상승, 장사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게 하고 있고, 이게 최근에 이제 기대감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러시아를 갔을 때 남북로 네. 가스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글쎄요. 호재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한가 맞았거든요. 그렇죠. 29.69%니까 하한가네. 5월 24일 하한가 맞고 별 루스 없이 거래량까지 터져가면서 떡락을 했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으실 텐데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는 전부 저희 이제 소설이 또 시작이 됩니다. 네. 소설인데 저는 카메라 비추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전문가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샷은 거부합니다.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얼마 전에 뉴스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부산 어딘가 뭐 전라도 어디였나 그 60대의 조폭이 그 자기가 돈을 맡겨서 투자를 했는데 네. 손실을 봤다고 죽이는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 담궜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네. 세력한테 돈을 맡겼는데 손실을 봤구나. 장도 안 좋으니 그래서 담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여러분들 개인 투자들이 투자를 하면 손해를 보면은 손절을 하고 소주를 먹으면 되지만 세력들은 손실을 보면은 이제 목숨을 내줘야 되거든요. 진짜로 뭐 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병풍 뒤에서 향냄새 맡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정말 위험한 게 오히려 세력, 여러분들이 세력이 모든 주가를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정도 하락폭이면 특별히 뉴스가 없으면서 이 정도 하락폭이면 뭐냐 하면은 네. 그 통상은 사실은 멀쩡한 회사보다는 부러진 회사의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부러진 회사 내부자들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말을 맞춰서 뭔가 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조간 같은 경우는 부러진 회사는 아니에요. 부러진 회사가 아닌데 최근에 급상승을 하긴 했어요. 그때도 사실은 뭐 이 정도 상승일 때는 실적도 잘 나오고 실적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고 네. 뭐 남북로 가스관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대감으로 쭉쭉쭉 올라오다가 떠올 때는 이런 식으로 안 부러뜨리거든요. 이거는 뭐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세력 간에 또는 내부자하고 공모된 내부자 간에 뭔가가 부러진 거예요. 이거는 뭔가가 부러져서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올려왔어요. 이 정도 올랐더니 본인들이 이제 물량들을 좀 매집을 해놨다가 이제 시세를 주려고 차곡차곡 올려왔는데 네. 이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야 되냐면 뭔가 호재가 터졌어야 돼요. 이게 호재가 터지고 사람들이 매기가 붙을 때 자기들은 팔고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 시나리오 같은데 네. 이게 뭐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내부적으로 뭐가 있었는데 이게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부러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이 정도 빠졌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지금 세력 간의 싸움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누가 당했거나 예를 들어서 A라는 세력이 있고 B라는 세력이 있고 뭐 C라는 뭐 회사가 있어요. 근데 A라는 세력이 B랑 돈이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같이 우리 파트너십 하자 했는데 이 회사는 이런 호재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띄울 거고 언론에 이렇게 내보낼 거야 했는데 실제로 자기서 매집해놓고 주가도 올려놓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혹은 하기로 했던 게 부러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흐름을 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 그럼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죠. 그래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악재가 있거나 진짜 악재가 있거나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그쵸.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보면은 실적 괜찮거든요. 네. 지금 뭐 적자회사도 아니고 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랑 뭐 다 상승하고 있고 매출도 나쁘지 않고 작년에 매출이 전년이나 전전년보다도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퍼가 한 12밖에 안 되고 지금 물론 빠져서 그렇지만 네. PBR도 1.1 특별히 나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진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력들 간에 뭔가의 알력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말 악재가 있거나 네. 이 둘 경우 외에는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부러져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네. 일단은 신규 매수는 접근하지 마세요. 신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 보다가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적도 좋고 뭐 좋은 회사인데 싸졌네? 그럼 주가가 들어가 싸졌네?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비슷한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자이글이라는 차트입니다. 얘도 지금 보면은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갑자기 부서졌어요. 그러고는 그렇네요. 뉴스를 쭉 보시면은 특별히 뉴스 나온 것도 없어요. 근데 하한가 가고 떡락을 했어요. 거의 4월 말이고 조강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인데 지금 차트가 거의 흐름이 비슷하잖아요. 네. 이건 뭐가 부러진 거예요. 내부적으로 뭐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좋은 회사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이만큼 불어갖고 악재가 없으니까 바로 반등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일 같은 경우 차라리 자익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데 네. 왜냐하면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에요. 바닥을 좀 잡아주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애들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조강 같은 경우는 막 불었잖아요. 네. 막 불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딘지 아직 안 나온 상태. 여기가 바닥일지 아니면은 정말 한 4,000원대 뭐 4,500원까지 가다가 네. 간 다음에 뿌릴지 몰라요.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4,200원이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죠. 4,200원이다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이 돼서 신규 접근은 불가고 가지고 계신 분은 사실 이거 던질 수는 없어요. 이런 식이면 던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반등시 매도를 하셔야죠. 반등을 줄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회사 자체는 멀쩡하기 때문에 반등을 네. 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실제로 주식을 움직이는 거는 세력들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략 움직이는 게 아니고 뉴스를 터뜨리고 처음에 초도 물량 먹어주고 수급을 끌어와야 되는 거는 세력 형님들이 맞는데 네. 지금 뭐가 불어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가서 또 손바뀜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언제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시 매도를 하시되 만약에 자기가 여력이 있고 주식을 계속 보실 수 있는 분이면은 바닥 잡혔을 때 추매해가지고 물 타가지고 반등을 주고 빠져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회사 자체도 멀쩡하기 때문에. 네. 그럼 언제가 반등 시점이냐 하면은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시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번 매집을 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밑에 라인에 대량 거래들이 슬슬 터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쯤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좀 바닥으로 받아들이는 시기가 올 거예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측면에서 반등시 매도를 하시고 네. 지금 뭐 손절가를 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반토막이 너무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진짜 4,200원까지 갔다. 4,000원대 초중반까지 왔다.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아마 물타기 가능한 자리가 나올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일단 의견은 반등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인 조강 ILI에 대해서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다음엔 어떤 종목이죠? 모나리자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4월 22일날 매수하셨고요. 4,600원 매수가의 비중 15%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모나리자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작하면서 미세먼지 관련주로 엮어 있기도 한 종목인데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좀 흐름이 많이 약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계속 가져가봐도 좋을까요? 일단 모나리자는 말씀하셨던 대로 미세먼지 관련주로 조금 엮여 있어요. 네. 근데 시세를 줄 때도 시원치 않았고 예를 들면 그쵸.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 말부터 조금 시세를 좀 줬어요. 근데 조금 주긴 줬는데 다른 애들보다도 힘이 별로 시원치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닉스 같은 애들 위닉스. 갈 미세먼지 때는 대표죠. 시원하게 네. 가잖아요. 시원하게 가고 미세먼지를 어설프게 엮였던 신인산업 같은 애들 네. 갈 땐 또 시원시원하게 가졌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는 힘이 없더라. 외인고 보니 모나리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네. 제품이 있잖아요. 그쵸. 제품 여러분들은 사는 종목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나요? 보면은 거의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 보셔야 되죠. 그리고 모나리자는 저도 좀 익숙한데 화장지로 좀 유명하죠. 그럼요. 네. 주로 화장지를 파는 회사고 대부분의 매출이 거기서 발생하고 네. 있기 때문에 화장지가 있는데 왜 얘는 그러면은 그거냐 미세먼지 관련된 이것 때문이에요. 마스크인데 황사 마스크 옛날 이제 황사 마스크라고 했죠. 황사 미세먼지 마스크라고 했네요. 그렇죠.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마스크 팔아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네요. 나아지겠습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어느 패러디를. 네. 이래가지고 살림살이 나아지겠습니까? 안 아. 됩니다. 그 최소한 공기청정기를 팔든지 공기청정기 필터를 팔든지 이렇게 해야지. 마스크 몇 장 팔아가지고 이거 저 살림살이 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거기다가 테마에 엮였으면은 네. 테마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시세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50%를 정도 네. 갔는데 50% 안 나와 20% 나와도 아이고 형님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나올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테마가 불기 전에 테마가 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또 기다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테마가 일어난 다음에 들어가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방송 때도 몇 번 추천했던 종목들, 신인사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얘는 1,200원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배가 갔는데 이때 지금 표시가 다 돼 있네요. 네. 이 정도 가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종목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이라도 여기 샀으면은 뭐 꽤 많이 먹었으니까 매도 쳐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수익이 났으면 그냥 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추천드릴 때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갈 줄은 생각을 안 했어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고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는 실제로 추천했던 종목들 마니커 같은 경우 마니커 같은 경우도 이 자리에 표시가 돼 있네요. 네. 이 자리 때 한 3번 정도 나눠서 추천했고 지금 수세를 내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갔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도. 근데 한 번은 차트상 오랫동안 매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이슈가 나오고 가겠거니 해서 미리 네.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엮여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옛날처럼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다. 뭐 이러면은 그걸 예상하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이슈로 일단은 움직이고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차트상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게 맞지. 모나리자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는 4,600원 4월 22일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시세 나오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추가 거의 뭐 타셨던 가격 보니까 물타기까지 하신 것 같은데 네. 4,600원대만 이 정도 가격대예요. 3월 달부터 물타기를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매매는 좀 위험한 매매 같아요. 그러니까 시세를 주기 전에 대기를 하고 있어야지 시세를 준 다음에 조정식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이 가격 만약에 5일선 이탈하겠다. 짧게 잡고 치고 나와야지 본인이 기다렸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밑에서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은 시세를 기다리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네. 중간에 들어가면 한 5% 10% 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손절을 못 하셨자. 손절을 못 하신 것밖에 안 돼요. 이 측면에서는. 네. 그리고 모나리자가 다른 애들보다 센 아이도 아니고 그쵸. 그런 측면에서 물론 반등은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등은 줄 수 있는데 저라면 네. 매도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볼 수 있는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대냐면은 네. 만약에 조금만 더 보시겠다면은 3,2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지금 3,320원이니까 거의 네, 차이가 네. 안 나요. 3,200원짜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예전에 한번 지지줬던 요 자리하고 추가 하락하기 전에 급락하기 전에 이때 줬던 쌍바닥 자리가 3,200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자리까지도 지지가 안 된다면 2,000원대예요. 무조건 2,000원대까지 가요. 3,200원대 지지가 안 되면. 네. 보실 거면은 3,2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120원만 더 보시고 네. 부러진다? 매도하시는 게 맞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인 모나리자에 대해서는 반등도 아니죠. 그냥 매도. 거의 매도해라. 매도죠, 뭐. 네. 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상담 저희가 진행 도와드렸고요. 함께 해주신 이영재 전문가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아쉬운가요? 감사합니다. 아쉬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본인만의 투자 철학 그리고 전략들 잘 세우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